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속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도 혹시 방산 수출 실패 얘기인가요? 뭐 실패라기보단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FA50에 대해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소식이 들려왔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올린 대로 무난하게 수출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같은 기종과 같은 중국 기종과 맞붙은 UAE에서는 고배를 우리 FA50이 마셨어요. 상당히 의외의 결과인데, 그런데요, 여기에도 나름의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통한 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FA50 수출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UAE에서 고배를 마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좀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작년부터 UAE가 그 FA50을 사는 것처럼 우리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 초에, 22년 초에 이미 중국 L15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갑자기 L15가 아니라 FA50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요, 당시 우리 FA50은요 아예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도 않았대요. 아마 선정은 이미 끝났으나 발표가 늦어지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를 약간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것이 12대예요. 근데 원래 UAE가 48대를 이제 사겠다, 48대 소유가 있다고 했는데 딸랑 12대만 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중국제 L15 12대가 UAE 공군이 쓰긴 하는데 이게 훈련기가 아니라 에어쇼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UAE 공군 소속 에어쇼 팀이 2014년에 중국 주하이 에어쇼 때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얘기 같아요. 그럼 48대 중에서 나머지 36대는 사실 이건 솔직히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UAE가 고등훈련기 사업으로 과거에 이미 M346을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해놓고서 이 도입을 지금 UAE가 또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UAE는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결정해놓고서 미루고 12대 중국 거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이 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UAE는요 현재 일종의 무기 구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안보를 강화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그 다음에 안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렛대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특히 중국과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네네. 홀수년마다 열리는 그 UAE의 방위 사업전이 있어요. 이게 IDEX라고, 이게 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and Conference라 이렇게 불리는데, 이번 IDX 2023을 통해서 UAE는요 L15뿐만 아니라 중국제 AR3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AR3는요 중국군이 사용하는 중국판 스메르치인 PHL-16의 수출형 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UAE는 이미 2021년에 우리나라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구매했어요.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구매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걸 또 샀단 말이에요. 더욱이 이번 IDEX 2023에서 중국 간의 규모는요 사상 최대 규모로 컸대요. 일부에서는 미국 간보다 컸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세계 최고 갑부 반열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만수르. 그렇지. 만수르하고 UAE 대통령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중국권에서 머물렀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국제 지대공 시스템인 HQ-10의 모형을 중국 측이 건네줬고요. 만수르 형님하고 이 UAE 대통령요 이를 매우 관심 있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중국관을 거쳐서 우리 한화 부스를 가는 거였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UAE는 왜 이렇게 중국에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지난 2014년 저유가 위기로 중동의 산유국들이 경제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UAE는요 해외 투자 유치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고요. 2018년부터 UAE는 중국 기업의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UAE 내에는요 20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 중국과 UAE 양국 교역 규모는요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 기준 약 600억 달러, 한화 약 80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이 UAE와 중국 간 금융거래 역시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UAE 기업의 위안화 사용 비율이 2015년에는 34%에서 2020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여러 중국 기업의 UAE 투자와 사업 진출 역시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영 물류 및 항만 기업인 코스코 쉬핑 포트가 아부다비의 칼리파 항구에 중동 지역 허브를 구축하는 등 중국은 UAE를 중동 및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UAE의 핵심 국가 육성 산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예요. 그 중에서도 태양광 프로젝트 중 다수가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UAE 입장에서 중국은 이제 가장 큰 교역 대상이자 미래 핵심 교역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중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구매 품목이, 즉 UAE가 중국으로부터 사는 그 무기의 구매 품목이 주력 전차나 전투기 혹은 함정 등은 피해가고 있어요. UAE는 MB10은 프랑스제 르클레르, 주력 전투기는 F-16하고 프랑스제 라팔, 함정도 프랑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UAE는 중국에서 뭘 사나요?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UAE가 뭔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결정해 놓고 질질 끌다가 갑자기 상황을 엎어버리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애초에 이탈리아제 M346 훈련기를 사기로 했는데 질질 끌다가 느닷없이 중국 L15를 사고 이 과정에서 M346은 뭐 안드로메다로 갔거든요. 게다가 48대 사기로 해놓고선 12대만 찔끔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머지 그럼 몇 대가 남아요? 36대가 남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 간보고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UAE가 추진하고 있는 이 그 훈련기 사업은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력이나 좀 군대가 실질적으로 쓸만한 거는 좋은 거 사고 덜 좀 그런 거는 좀 중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본격적인 훈련기나 공격기를 UAE가 원한다면 중국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의 예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 이집트는요 중국으로부터 K8 훈련기를 들여왔었어요. 이 K8은요 이게 중국 공군의 JL8 훈련기의 수출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막상 중국제 훈련기를 구매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운영 유지 비용이 애초 중국 측의 얘기와 달리 너무나 많이 들었대요. 또 하나 후속 지원이나 AS도 거의 방치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집트 공군은요 중국제 K8 훈련기의 운영을 포기한 상태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소문이요 아랍 국가들한테 싹 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전투기나 훈련기는 중국제 쓰지 마라. 아주 몹쓸 물건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UAE가 이번에 중국제 L15를 구매한 것은 뭐 성능이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UAE의 관계도 만만치 않게 좋거든요. 일단 UAE에 우리가 원전도 수출했었고 그 다음에 UAE 군사협력단으로 우리 아크 부대가 지금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란 뜻이에요. 이 아크 부대가 현재 17대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UAE와 군사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나름 끈끈한 관계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UAE가 선택할 훈련기 혹은 경공격기 혹은 경전투기 선정에서 FA-50은요 아직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관계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FA-50의 수출 가능 지역이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 해요. 뭐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세네갈, 호주, 캐나다 등등등 얘기되는 곳이 많은데 요즘 글로벌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제외한 나라들은 지금 그다지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용 항공기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이 의외로 미국입니다. 사실 미 공군의 차세대 훈련기 TX 프로그램에서요, 보잉의 T7한테 FA-50, 그러니까 T-50이 패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게 사실 규모가 1000대였거든. 이게 한번 수주가 따내면 1000대, 이건 대박 중에 대박인데, 결국 이걸 누가 가져왔어요? 보잉이 가져왔죠. 보잉의 T7이 가져갔는데, 이건 한마디로 보잉의 경영난을 타게 해주자는 정치적 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잉의 T7이 승리했다. 하지만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인 UJTS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규모는
미 공군 TX 사업에 못 미치지만 나름 300대 규모예요. 이거 엄청난 규모죠. 더욱이 이 미 공군이 선택한 보잉의 T7이요. 여전히 완성도가 떨어져서 헤매고 있어요. 엄청나게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우리 FA50하고 T7 그리고 이탈리아 M346이 3파전을 치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T7은 헤매고 있기 때문에 탈락 확정이에요. 그리고 미 해군은요, 미 공군이 선택한 훈련기 선택 안 할 거예요. 왜? 알잖아.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사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쵸?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정치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죄다 보잉한테 또 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T7이 이게 뭐 사실 그게 뭐 쓸만한 물건도 아니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남아요? FA50하고 M346이 남죠. 영원한 라이벌입니다. 훈련기 시장에서 항상 우리 FA50 혹은 T50의 발목을 번번이 잡은 게 이 M346인데, 근데 중요한 것보다 우리 FA50은 록히드 마틴, 즉 롱마하고 엮여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FA50의 우세를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미 해군이 좀 사정이 급하게 됐거든요.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훈련기는요, 영국의 BAE 호크기예요. 미 해군은 뭐 T-45C, 뭐 고스호크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워낙 낡았어요. 속도 역시 이게 아음속이에요. 결정적으로 이 호크 계열기에 탑재된 롤스로이스의 아두어 마크 951 엔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엔진이 현재 내구성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 해군은요, 예정보다 빨리 신규 훈련기를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정이 날 듯해요. 제 생각에 여기서 FA50이 결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설레발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업계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FA50이 돼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공군이나 항공업계는 미 해군보다는 미 공군하고 훨씬 긴밀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미 해군의 훈련기에 FA50이 선정되면 다소 미 공군이 좀 껄끄러워하고 섭섭해할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 공군과 미 해군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우려가 실제 존재하는 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보잉이 미 해군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 얼마나 그림이 좋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유럽 쪽은 어떤가요? 유럽은 일단 이탈리아제 M346하고 이제 호크 계열기가 거의 꽉 잡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이 M346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요, 지난번 제가 K2 수출 그 불발편에서 한번 제가 말씀 올렸듯이 나토 국가 간 방산 협력은요, 사실 뚫기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다만 최근 폴란드 수출 성공으로 조금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 현재 웬만한 서유럽 선진국들은요,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 역시 4.5세대에 준하는 고성능 기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요, 이 이탈리아제 M346은요, 아음속 훈련기거든요. 초음속이 아니야, 얘네가. 아음속 훈련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명확해진대요. 반면 우리 FA50은요, 마하 1.5 이상이 나옴과 동시에 완성도가 매우 높고요. 아울러 폴란드에 수출한 FA50 블록 20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A사 레이더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좀 급이 있는 나라들은요, 4.5 내지는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기 단계에서부터 수준 높은 항전 장비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존하는 훈련기 시장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훈련기는 FA50 계열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제 아일랜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일랜드에서 라이벌이 누구냐? F-16하고 스웨덴의 그리펜이에요.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하지만 아일랜드는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FA50이 F-16이나 그리펜에 비해서
운영 유지비가 5분의 1 혹은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비밀. 오늘의 결론.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은요 블록 20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입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UAE의 이 찔끔 결정에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전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들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관계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도 슬슬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서히 FA50의 후속 기종을 생각할 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 걸맞는 훈련기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즉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적합한 훈련기를 후속 개발한 걸 서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영국 BAE가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일본보다 우리한테 먼저 접촉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성숙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본으로 파트너를 돌렸다라는 이런 카더라도 있습니다. 카더라니까 여러분은 그냥 걸러 들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쉬워하기보다는 일단 KF-21이 완전 성공하면서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게 총력을 일단 우리가 기울이고, 동시에 6세대 전투기를 위한 훈련기 시장을 우리가 입도 선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쫓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한 발 한 발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죠. 전 우리 엔지니어들을 믿고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우리 소중한 이 엔지니어들이 힘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